네, 앞서서 인사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비대면 모바일 세탁 서비스 런드리그를 운영하고 있는 의식주 컴퍼니의 조성우입니다. 반갑습니다. 제목을 좀 거창하게 잡아보긴 했는데요. 누구도 해결 못했던 일에 사실 여기에 엄두도 못했던 일이라는 말을 사실 추가를 했었는데 좀 길어서 줄였는데 누구도 해결할 엄두도 못했던 문제에 도전하는 나만의 사명감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고요.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제가 이제 창업을 두 번째 연쇄 창업자라고 하죠. 네, 연쇄 창업을 했는데 두 번의 창업 과정 12년 과정에서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모두가 절망적이라고 할 때 최고의 기회가 주어지는 경험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극복하게 되었던 게 why, 나한테 사명감은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었고요. 잠시 영상 보시면서 광고 영상입니다. 네, 방송 강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입고, 덮고, 런드리고, 먹고, 놀고, 런드리고, 안심하고, 런드리고, 한밤 자고, 런드리고. 이제 세탁 말고 런드리고, 오늘 밤 맡기면 내일 밤 문 앞에. 네, 영상 어떤가요? 네, 여러분은 어떻게 세탁을 하고 빨래를 하고 계시나요? 저희 회사 이름이 의식주 컴퍼니인데요. 많은 분들이 세탁을 하는 회사가 왜 의식주 컴퍼니라는 이름을 지었느냐라는 질문을 되게 많이 주십니다. 의식주 분야를 전체적으로 뭐 다 하려고 의식주 컴퍼니냐라고 물어보시기도 하는데 그런 뜻은 아니고 저희가 갖고 있는 굉장히 강력한 믿음에서 비롯된 회사 이름인데요. 그 믿음은 세탁이 혁신되면 주거 공간의 변화와 혁신으로 이어지고 궁극적으로는 삶의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는 저희는 아주 강력한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 의식주 컴퍼니를 시작하게 되면서 한 두 가지 정도를 꼭 해결하고 싶었어요. 왜 세탁은 오프라인 매장이 100%일까? 왜 오프라인에 나가서 세탁물을 맡기고 찾는 이러한 플로우를 경험을 해야만 세탁이 완성이 되는 것인가? 라는 질문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왜 세탁은 드라이 클리닝하고 동의어로 쓰이는 것일까? 예. 그러니까 제가 이 창업할 때만 해도 그 싱글이었는데 세탁소에 간다라고 하는 거는 클린토피아에 간다고 하는 거는 드라이 클리닝을 하러 가는 것이지 빨래를 하러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저한테는 훨씬 더 큰 고민의 영역이 드라이 클리닝보다 빨래에 있었습니다. 저도 이제 신촌에서 자취를 할 때 다 여기 자취하시는 분들은 공감하실 거예요. 전용 면적 2평, 3평, 4평 이런 작은 공간에 살고 있는데 모두가 다 세탁기 공간을 갖고 있고 여름이 되면 거의 세탁물이 빨래가 거의 전 집을 차지하고 있는 경험들 다 아마 하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런드리고와 같은 이 서비스를 이용해서 세탁의 고민이 드라이클리닝뿐만 아니라 빨래의 경험, 세탁기를 돌리지 않고도 이 빨래의 고민을 해결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오프라인 이 100%의 시장을 모바일로 전환하여서 편리하게 모바일로 쓸 수 있게 만들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모바일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를 굉장히 고민 많이 했는데 저희의 결론은 비대면, 만나서는 시간 약속해서 세탁물을 찾고 주는 것으로는 이 서비스가 성장하기 어렵다고 생각을 했고 저희는 처음으로 비대면의 방식, 만나지 않고 세탁물을 주고 받을 수 있는 모델을 국내에서 처음으로, 세계적으로 처음으로 만들게 되었습니다. 여기 사진을 보시면 이게 인스타에 고객들이 인증한 사진인데요. 인증한 내용인데 첫 번째 이 사진은 원룸 이사하는 모습으로 보여요. 예. 근데 여기 저는 이 사진에 주목을 했는데 일반적으로는 이 트럭에
TV나 세탁기 이런 것이 실려가는 게 일반적인 모습일 텐데 여기에 보시면은 런드리고 세탁 수거함이 세탁기 대신에 실려가는 모습을 아주 감동 깊게 보았고요. 이 오른쪽 사진을 보시면 아마 여기 서울에서 가장 많이 쓰는 복도일 것 같아요. 한 8, 9 가구 중에 7, 8가구가 쓰고 있는 가장 런드리고 사용 빈도가 높은 곳이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듯이 세탁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그냥 깨끗하게 해주고 이런 차원을 넘어서 우리 생활에는 굉장히 밀접하고 공간을 굉장히 많이 차지하고 그리고 빨래를 개고 하는 시간까지 고려한다면 우리 인생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세탁일 것입니다. 이 영상을 못 들어서 좀 아쉽기는 한데 은지님께서 이게 PPL이 아닙니다. 나온산에 나오셔서 실제 저희 서비스를 쓰시면서 세탁기를 안 돌리니까요. 세탁기 대신에 여기에 식기를 보관하는 장소로 이 세탁기를 쓰는 걸 보고 모 전자회사 사장님께서 엄청 놀라셨다라는 제가 후문을 들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가구들이 저희 서비스를 쓰게 되었고 그 덕분에 2019년에 16억으로 시작했던 매출이 작년에 거의 500억 가까운 매출로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런드리고와 함께 저희 무인 세탁소 150개 운영을 하고 있고 호텔 세탁도 지금 국내에서 1등 하는 회사로 성장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제가 세탁을 할 거라는 거는 태어나서 한 번도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요. 저는 원래 대기업에 6년을 다니다가 나와서 야심차게 덤앤더머스라고 하는 소셜 커머스를 2012년, 11년에 창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덤으로 더 주는 이런 소셜 커머스 모델이었는데요. 물건을 사면 덤으로 뭔가 쿠폰을 주고 물건을 주는 그런 모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델을 극단적으로 잘 보여주기 위해서 저희가 충격적으로 첫 상품을 뭐를 팔았냐면 요트를 팔았습니다. 4억 3천만 원짜리 요트를 판매를 하고 요트를 사면 벤츠 S클래스를 껴주는 그런 황당한 모델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럼 퀴즈를 한번 내면 요트가 팔렸을까요? 안 팔렸을까요? 자, 팔렸다. 오, 네. 안 팔렸다. 네. 팔렸다는 분이 더 많은데 팔렸다라고 손 드신 분은 절대 창업을 하시지 마십시오. 네, 당연히 안 팔렸죠. 네, 저는 그 정도로 홍보가 더 중요하고 마케팅이 더 중요하고 비즈니스의 본질을 사실 잘 모르는 상태로 이렇게 사업을 시작해서 점점 망하는 기로에 가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빠르게 망했고요. 그래서 피버팅을 계속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소셜컴으로 시작했던 서비스를 남성 직장인들이 쓸 수 있는 서비스로 바꾸고 정기 배송을 하는 서비스로 바꾸고 정기 배송을 하다 보니 신선식품이 정기 배송에 되게 잘 맞는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출근하기 전에 신선식품을 우유 배달, 신문 배달처럼 배송해 주는 서비스를 새벽 배송을 제가 창시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서비스가 잘 되었고요. 그래서 이 서비스를 배달의 민족에 성공적으로 매각을 하고 제가 이제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내가 절대 앞으로 창업은 죽어도 하지 않겠다라고 다짐을 하고 미국으로 퇴사 여행을 떠났습니다. 떠났는데 이 사진을 보시면 한 3개월 정도 미국에 여행을 갔었는데요. 한 1개월 정도 됐던 시점에 샌프란시스코에서 친구와 저녁을 먹고 숙소로 돌아가는 길에 당연히 이런 일이 있을지 모르고 운전을 하고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는데 뒤가 너무 시원한 거예요. 그래서 룸미러로 보니까 도둑놈이 이렇게 유리창을 깨고 제 모든 짐을 가져가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게 원래 뒷장에 나와야 되는 사진인데 이렇게 실려 있었어요. 이거 뭐 사실이냐 아니냐 뭐 저한테 물어보시는 분도 있어서 제가 팩트로 이걸 보여드리는데 다 가져갔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도둑놈이 뭐를 안 가져갔을까요? 네, 제가 빨래를 하려고 쇼핑백에다가
빨래를 가득 담아놨는데 도둑놈이 빨래는 안 가져갔습니다. 네, 다시는 창업하지 않겠다라고 떠난 여행에서 그때 이제 막 가설 같은 게 떠오른 거예요. 왜 도둑놈이 빨래는 안 훔쳐갔을까? 그렇다면 빨래를 내놓고 받는 과정이 생각보다 안전할 수 있겠다. 그러면 만나지 않고 이런 모델을 만드는 게 가능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했으면 안 되는데 그때 생각을 해버리게 되고 그때부터 제 여행이 퇴사 여행에서 세탁 여행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고 런드리고 서비스를 창업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정말 절망적인 상황이었거든요. 막 돈도 한 6, 700만 원 없어졌지, 온갖 짐은 다 없어졌지. 그 상황에 이 런드리고 창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끔찍하죠. 2년 전입니다. 지금 봄 시즌인데요. 세탁은 봄이 가장 성수기입니다. 겨울옷이 들어가고 봄옷이 나오는 시즌. 근데 이 사진을 보시면 저희가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봄에 이불 프로모션을 했어요. 그랬더니 매일같이 빨래의 가장 큰 속성은 뭐죠? 쌓인다는 겁니다. 매일같이 한 몇백 개, 1000개 가까이 이불과 온갖 빨래들이 들어오는데 그때 제 인생의 가장 큰 위기가 사실 찾아왔습니다. 매일같이 이거를 새벽같이 1시간, 2시간 자고 출근해서 사무실 직원들이 다 모여서 이걸 쳐내도 끝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 거의 한 달 정도 되니까 제가 몸무게가 한 10kg 정도 빠졌었고 투자자들한테는 회사가 정말 망할 수도 있겠습니다. 대비하셔야 되겠습니다. 라고까지 메시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준비하고 있었던 게 세탁의 핵심은 고객하고 빨래를 매칭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요. 그게 아직 완성되지 않은 단계에서 제가 최악의 위기 상황에 이 스위치를 켜는 게 이거 외에는 정말 답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아직 완성 100% 되지 않은, 검증되지 않은, 하루라도 이게 빵꾸가 나면 이러한 세탁물이 쌓여서 진짜 도망가야 되는 이런 상황에 이 스위치를 켜게 됐습니다. 고객들한테 사과 말씀도 드렸고요. 그래서 만들어진 게 저희가 세계 최초로 고객과 빨래가 세탁물이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을 최초로 만들게 되었습니다. 잠시 영상 보여드릴게요. 이게 각 개별 고객들의 의류인데요. 이게 자동으로 돌면서 이 랙에 자동으로 이게 꽂히게 되고 각 주문마다 자동으로 출고를 해주는 시스템을 저희가 성공적으로 만들게 되어서 두 번째 위기를 극복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위기를 극복을 하고 지금은 세계에서 가장 큰 B2C 세탁 공장인 메가 스마트 팩토리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강서, 그다음에 성수, 그다음에 부산에까지 저희가 세계에서 가장 큰 B2C 세탁 공장을 보유하는 회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AI를 통해서 옷을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저희가 옷의 데이터들을 모으고 그 사람들이 입고 있는 옷의 정보를 취득하고 하는 기술까지 만들게 되었습니다. 저 페이스북에 어떤 분이 한 메시지를 한번 주셨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하고 있는 이런 거창한 일도 있을 수 있지만 월세를 내가 깜빡하고 요 세탁물에 넣고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제 페이스북에 새벽 아마 이게 1시인 10시군요. 예, 10시에 1시에 저희가 막 얘기를 나눴는데 100만 원 넘는 돈을 여기에 넣었는데 월세를 내야 되는데 너무 조마조마하다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저희는 이미 여기에 100원 하나, 10원 한 장이라도 세탁물이 돌아갈 때 이렇게 포장을 잘 해서 보내드리는 시스템을 갖고 있었고 이게 너무나 당연한 일인데 그 돈이 저희 게 아니잖아요. 너무나 당연한 일인데 이렇게 보내드리는 일을 통해서 월세를 잘 내서 너무너무 고맙다. 런드리고 주식 사야겠다. 뭐 이런 말씀까지 하는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뭐 정재영 님도 깜빡 넣고 돈을 돌려드렸는데 인스타에 인증한 일도 있었고 그러니까 이렇듯이 세탁이라고 하는 것이 되게 거창한 일이라기보다는 이런 사소한 일상의 변화들을 어떻게 개선하고 어떻게 우리가 만드는 게 진정한 혁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힘들 때마다 보는 사진입니다. 더맨더머스를 창업을 했을 때 부모님께서 저한테 전세라도 살라고 주셨던 그 1억 원의 엄청나게 큰 돈을 사업이 안 되면서 계속 이 보증금을 줄여가면서 5천에 얼마 이렇게 줄여가면서 마지막에는 300에 30만 원에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당시에 서비스 중에 가장 잘 되었던 게 생수 배달이었는데 주말에 저희가 호텔 생수 배달을 했었어요. 근데 이때 기사들을 시켜서 하면은 당연히 이제 일이 되는 거지만 제가 직접 나가서 이렇게 뛰면은 그래도 한 몇 시간에 한 10만 원 정도를 벌 수 있는 알바였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직접 이렇게 나갔었습니다. 그런데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3개 드는 것도 되게 힘들어요. 근데 같이 갔었던 기사님이 5개, 심지어 6개까지 이렇게 등짐을 지고 배달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좀 가르쳐 주십시오. 이거 배우면 제가 2번 갔다 올 거 1번만 갔다 오면 되고 너무나 좋지 않냐. 그랬더니 그분이 제 인생에 띵언을 저한테 주셨어요. 사장님, 무슨 사연이 있으셔서 지금 물짐을 지는 일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거 되게 기술적인 거라서 한 10분만 배우면 할 수 있다. 어렵지 않다. 근데 이거를 지금 배워서 평생 이렇게 요 일에 종사하실 거면 내가 지금 당장 가르쳐 주겠다. 그런데 그것보다는 지금 사장님께서 이렇게까지 현장에 나와서 일을 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띵언을 저한테 주셨던 거예요. 제가 바닥에 앉아서 펑펑 사실 울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왜 이 일을 하고 있는지도 제가 너무 이 일이 위기의 상황이 길어지다 보니 저조차도 이걸 왜 하는지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고 그렇게 살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때가 계기가 되어서 신선식품 배송으로 전향을 하게 되고 실제 배달의 민족에 매각하는 일까지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러니까 왜 사명감, 그러니까 현대인들의 삶을 윤택하게 하겠다라는 그런 사명감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세탁 서비스를 하는 거고 그 전에 이런 식품 배달 서비스를 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아주 큰 문제가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 엄두도 내지 못했던 그런 문제를 해결하려는 나만의 사명감이 이러한 창업과 혁신의 과정으로 이어나갈 수 있게 하는 좋은 계기가 됐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께도 많은 힘듦과 어려움이 있겠지만 여기에 내가 이 일을 하고 미래에 하고 싶은 일에 대한 어떠한 사명감을 갖고 내가 이 일을 꿈꾸고 있고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신다면 분명히 미래에 멋진 삶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